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를 통해서 북한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의료 환경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북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성공단에 있는 직원들 이 보건체계, 의료 방역체계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전염성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에 그 메르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그 방역체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우리 측에서도 개성에 열감지 카메라 세대를 지원하고 입주 기업들에게 각자 그 방역체계에 신경 쓰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군요. 북한의 의료 환경, 병원 모두가 무상 체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보다 잘된 것 두 가지, 무상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 의무 교육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무상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 지역의 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고급의 어떤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매달 그 임금에서 한 1% 정도가 사회보장비로 빠져나가고요. 네. 또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일하지 않는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진료를 받으면 뭐 치료 어떤 약 그 명목으로 또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또 그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완전한 어떤 무상 의무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그런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의사 담당 구역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의사가 일정 구역을 담당하면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의료 체계와 관련된 관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담당 구역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토요일만 담당 구역에 와서 오전에 네.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뭐 위생에 신경을 쓴다든지 함으로써 이 의사 담당 구역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북한의 의료인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또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라든지 교수들 이런 전문 직종 등은 상당히 우대받고 또 지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그렇군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대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진료 외에도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 약초를 구하러 다닌다든지 심지어는 그 병원의 텃밭에 그 목화를 씌워서 키워가지고 붕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최고 기관은 그 평양의학대학이라고 해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 내에 부속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의학부라든지 기초의학부 등 그 학부가 있고요. 한 90여 가지의 그런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연구소가 있어서 유전학이라든지 게놈학이라든지 게놈 연구 부분에서는 인간 게놈 연구 부분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주의학대학이라든지 신의주의학대학 등의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료기술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군요. 기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이나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북한 내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곳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평양 지역에 있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비동맹 그 국가들에 대한 어떤 외교를 상당히 활발히 그 펼쳤기 때문에 네.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과는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고 의료진을 그런 파견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그 거기서 의사 활동을 하고 오면은요, 네. 한 5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예. 정도는 벌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예방의학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의약품 공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그 CT나 MRI 등의 그런 그 장비가 네. 통틀어 한 6대 정도밖에, 대여섯 대밖에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약품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계와 어떤 병원도 있고 또 의료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병이 나기 전에,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나기 전에 방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무상치료제와 함께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정책이긴 합니다. 예.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매년 한 40억 원 정도를 그 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 네. 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5.24 조치로 인해서 그중에 한 10% 정도, 10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지원도 사실 핵 문제라든지 5.24 조치 등으로 아직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오늘은 북한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